김학의 출금 조작 대검 나섰다. 자, 윤석열 총장이 김학의 이거 출입 금지, 이거 공문서 위조한 거다. 그리고 공문서 제대로 사인도 안 한 거다. 이거 제대로 수사를 해보자. 이렇게 아주 발빠르게 이 윤석열 총장이 진짜 파죽지세로 그냥 팍팍팍 몰고 나갑니다. 저는 요즘은요, 윤석열 총장이 제 희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권 주자, 저는 윤석열 총장이 대권에 반드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하는 걸 보면은요, 아주 꿍심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대권 안 나온다, 나는 정치 안 한다, 뭐 국민의힘에서 특히 막 선언해라 뭐 이러잖아요. 국민의힘 돌았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지율 나오는 것도 윤석열이라는 대권 후보가 그래도 우파의 반문 후보로서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쳐다보기라도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내심 속으로 흐뭇한 거는 윤석열 총장이 나 정치 안 해 이야기 죽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부인의 문제 뭐 이런 거 얘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거는 윤석열 총장하고 결혼하기 전입니다. 50살에 결혼했어요. 그 이전의 걸 갖고 뭘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다음에 그 장모님 거는요, 정말 아주 작은 겁니다. 그리고 장모님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진짜 장모님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이 잡수신 분 그 전에 한 일인데 그것도 관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을 이 부인하고 소개를 시켜준 뭐 스님인지 약간 그 계통에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좀 친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님한테 소개를 받았다는 그분한테 제가 아는 분이 또 들었다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여담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둘을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김건희 씨를 딱 보더니 눈이 완전히 반달 눈이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게 보여가지고, 아, 이 커플은 결혼하겠네. 딱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스님이 제가 보기엔 좀 이렇게 명리학도 공부하시고 그런 분인가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윤석열보다도 그 부인한테 남편을 왕으로 만들 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김건희 씨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이거는 여담이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즐거우시라고 제가 전해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말을 제가 보낸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윤석열이요, 이제 막 뭐라고 할까요? 몸을 쫙쫙 풀면서 대검이 그냥 팍팍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김학의 이분이 뭐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이분이 그 정말 더한 살인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출국 금지 공문서, 이 공문은요, 어디까지나 정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이거 발행하는 건데, 자, 출입 금지 이 공문서가 조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책관이, 인천공항에서 있는 정책관이 난 이거 사인 못한다고, 이게 뭐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민변 출신의 변호사가 거기에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김학의를 공항에서 잡아 들여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심이가 표창장 위조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대한민국 법무부가 가짜 서류나 만들고, 그것도 가짜 공문서나 만들고, 이게 여러분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자, 그러면 이건 한마디로 추미애 사단이 짜고 치는 이성윤부터 시작을 해갖고 너무너무 불법이라는 걸 자기네들 스스로 다 알면서 아주 법을 넘어선 거예요. 초불법인 거예요. 불법도 이런 불법은 저질러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법무부에서 검사, 기가 막힌 거죠. 추미애 사단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이거는 추미애도 책임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안 그러면은 김학의를 놓쳤을 텐데, 그럼 놓쳐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예요. 법을 누구나 지켜야 되고, 법 앞에서 평등하고 법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을 무시하고 아무나 막 우격다짐으로 잡아와도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너무 저는 그 법무부에서 안 그러면은 놓칠 뻔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하여튼 끔찍했어요. 미국에서 이 트럼프에 대한 두 번째 탄핵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서 낸시 펠로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김학의한테도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뭐라고 했냐? 출국 금지, 사후 이 승인이 관행이었다. 다 대한민국의 검사들이라든가 법조인들이 나자빠졌어요. 그런 말 들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외국 같으면은요, 당장 체포되는 겁니다. 이 가짜, 이 공문서를 만들어준 출국 금지 공문서를 가짜로 하거나 또는 이 사후 승인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김학의부터 잡아들였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김학의 못지않게 중재로 다스리게 돼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불가피했다. 어쩔 수 없었다. 이거는 추미애 법무부가 스스로 정말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그대로 정말 폭로하는 겁니다. 실토하는 겁니다. 아니, 법무부잖아요. 법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법무부인데 불가피했다? 불가피하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면은 지금 우리 서울구치소고 동부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다 불가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풀어줘야 돼요. 법치를 땅에 떨어진 추미애의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높고 큰 것입니다. 자, 이제 조국이라는 전직 법무부 장관은 마누라하고 자기까지 해갖고 뭐 인턴 이거 근무도 하지 않은 거를 조작을 했어요. 이것도 최강욱이라는 사람하고 짜고 변호사하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서울대 법대 교수 또 변호사 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공문서가 아니라 사적인 문서의 증빙을 짰는데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중죄로서 4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나라의 공문서인 거예요. 이것까지 더구나 법무부에서 공문서 조작까지 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법치 훼손 정권이다. 불법 정권이다. 정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고 경험해보지 못한 법무부고 경험해보지 못한 문정권이다. 이 죄는요. 앞으로 추미애부터 문재인까지 뭐 이성윤 이런 미꾸라지 문제가 아니라 엄하게 다스리고 그리고 이건 아주 중죄를 선고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